안녕하세요, 박선정입니다. 오늘 새 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이 증시타파라는 새로운 반에 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새롭게 등교를 할 때, 그리고 첫 번째 그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설렘과 기대를 안고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새 학기라는 게 설렘과 기대만 있는 건 아니죠. 한편에서는 이 친구들이 예전의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나를 좀 사랑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이 친구들과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왕따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함께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대와 두려움 반 이 자리에 좀 서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증시타파라는 반에 배정된 만큼 앞으로 좀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 남자 주인공들은 늘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그 자리에 있어. 내가 다가갈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타파 시작합니다. 네, 증시타파에서는 식스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한 시간인데요. 12시 자칫 지루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점심 식사를 하느라 시장 분위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 방법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대한민국 대표 증권 어플, 증권통을 통해서도 이토마토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참여 가능합니다. 이 어플 다운받으시고요. 로그인 해주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바로바로 읽고 여러분들과의 이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이 증시타파 한 시간 풍성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그램 아자아자를 좀 함께 해봤는데 그 이후에는 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수다를 떨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증시타파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상담해 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게시판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이 토마토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진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해보는 심심타파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이 빵빵한 라인업으로 증시타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 부장 전문가고요. 그리고 잠시 후 포트 진단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 전문의 박준현 운용역 또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투자증권의 황정현 과장까지 종목 진단 함께 해볼 테니까요. 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채팅방에 또 어떤 글들 올라와 있는지 청명한 마음님이 빨리 올려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개편해서 새롭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인사를 남겨주고 계시고요. 지금 종목 진단은 벌써부터 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지금 또 루카스님께서도 반갑습니다. 투카스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좀 더 활발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수다를 떨어볼 첫 번째 토론 주제 공개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핫한 굉장히 좀 대장 역할을 한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약바이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최근 들어서는 종목별로도 많이 좀 엇갈리고 있죠. 제약바이오주, 보냐, 스톱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좀 괜찮을까요? 혹은 좀 단계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은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토론방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함께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야기 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종목도 지금 꾸준히 좀 올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금 코콤 종목 진단도 좀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도 준비가 됐습니다. 효성도 좀 올려주고 계시네요. 상승팍팍 1242님께서 지금 글을 좀 올려주고 계신데, 네, 저희 토마토TV 오늘부터 지금 봄 개편이 됐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 어이제 앵커 기대하고 딱 오신 분들은 뭐지? 프로그램이 바뀌었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어이제 앵커는 새벽에 이 모닝쇼에서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이 시간은 제가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종목 진단 신청 들어온 IT주입니다. AP 시스템 9,160원에 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20% 비중으로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AP 시스템의 현재 주가 움직임입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4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1,150원. 와, 지금 이게 일별로 지금 리스트가 돼 있는 거거든요. 5월 8일부터 둘, 넷, 여섯, 일곱. 7거래를 연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탄력이 굉장히 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꾸준히 좀 오르잖아요. 오늘장까지도 상승하고 있고. 차트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요? 일봉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7거래를 연속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좀 반영이 되네요. 주봉을 봐도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탄력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매수가 대비로도 한 20% 정도 수익을 내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전문가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량주 클럽의 부장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AP 시스템. 오늘도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이렇게 잘 가는 종목, 업황이 좋고 꾸준하게 수주 능력을 발휘해서 수주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고 주가도 턴어라운드 된 시점에서 본격 시세가 만들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AMOLED 이쪽 분야와 이 회사는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작지만 강한 기업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번 실적이 아주 대단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3억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30%가 넘죠. 그리고 매출액도 797억이니까 90% 이상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이 32억이니까요. 2100% 증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업황을 보면은 이 반도체나 LCD 쪽인데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지금 매수한 가격이 9,000원대 초반인 것 같은데 9,160원에서 지금 11,150원까지 올라왔지만은 일봉으로 보면은 단기 한 5, 6개월 동안의 최고 시세인데요. 거의 뭐 더블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퍼 또는 PBR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업황에 따른 성장 신장률의 크기를 본다면 저는 좀 좋게 봅니다. 이 퍼가 고피로 전환된 종목을 좋게 보고 있고 특히 부채 비율이 아주 상당히 좀 130%대에서 한 3년 동안에 100%대 초입으로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유보율이 지금 급속도로 한 900%에서 1000%까지 증가했단 말이죠. 이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본격 시세 국면입니다. 중기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봉에서는 5,000원대, 6,000원에서 11,150원 좀 늦게 들어갔는데 13,000원까지 매물이 없어요. 단기 목표는 13,000원 이상. 그리고 짧게 뭐 10,000원대에서 9,000원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저점 매수 구간이지 손절은 필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13,000원. 트레이딩 기간 3개월째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3,000원까지 AP 시스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600원 정도에서 매수 체결이 됐는데 13,000원이면 굉장히 큰 수익, 애초에 들어가시기도 상당히 좀 잘 하신 이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종목 고민 좀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사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올려주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입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바이오메드 종목 진단 신청은 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또 응답하라 칠봉이님 저로 바뀌었다고 앞으로 응원할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힘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첫 방송이어서 많이 좀 긴장도 약간은 좀 되고요.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시네요. 종목 진단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한번 좀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산모게스폼뿐만 아니라 오늘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좀 크게 엇갈리잖아요. 산모게스폼이 오늘 하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건자재 관련해서도 이 종목 말고 윈하이텍도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죠. 다만 또 벽사는 또 상승을 좀 크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해서 올려주고 계시네요. 조금 전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좀 살펴볼까요? 매수가 48,000원이고요. 비중 10%로 싣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2%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49,100원권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어떤가요? 이 종목이 지난 4월 달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르다가 어제가 아니죠. 지난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에 이렇게 조금은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요. 지금 수익권이에요.
한국가스공사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장 전문가님. 예. 예, 한국가스공사는 뭐 국영기업이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많이 났어요. 최소 4만 원 이하에 사신 분들은 거의 30에서 35% 가까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단기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차익 실현하자 이런 쪽이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들보다는 둘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은 매수 쪽, 우리 기관은 차익 실현, 특히 이제 공격적인 매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성장 수익성 국면 이런 쪽으로 접근해도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하는 그런 자리긴 하지만은 짧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여기에 매수가 저가 매수에 상당히 좀 강한 매수 기회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121선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4만 5천 원에서 4만 6천 원 구간에 121선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21선 지지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5선에서 121선, 241선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정 한 번 없었어요. 상당히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차익 매물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아래쪽 하단 지지는 4만 6천 원 정도 손절까지 지시해드리고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21선만 안 무너진다면은 직전에 만들어진 자리 5만 5천 원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 트레이닝 한 달에서 한 3개월 사이로 본다면 5만 5천 원까지 보시고요. 4만 6천 원 손절가인데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가니까 외국인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서 단기로 대응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두 개의 종목 진단을 또 발빠르게 토마토 투자클럽 부장 전문가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는 한국가스공사는요, 좀 외국인 수급보자라는 기준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의 기회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그럼 이제 또 초대 손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죠.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입니다. 증시타파 첫날인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앞서서 힌트 드렸죠. 바로 토마토 투자 자문의 대표 운용혁입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를 맛있게 요리해 주실 최정상급 셰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준현 운용혁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 좀 세트 분위기도 저희가 조금은 화사하고 네. 통통 튀게 바꿔봤는데 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점심 전이어가지고 여기 네. 뭐 식단을 보니까 배고프네요 벌써. 저도요. 식사하셨죠? 네, 이 시간이 사실은 좀 저도 빨리 끝나고 바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식사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매주 이 시간에는 공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건가요? 예, 끝나고 우리 네. 박상장 앵커님과 함께 식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밥상을 차리는 시간이 좀 준비되어 있어서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 분위기 좀 어떠세요? 대응하시기 좀 괜찮으세요? 예,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 이후에 이제 실적 네.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쪽이니까 네.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상당히 등락이 좀 심한데 네.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이제 실적은 실적에 따라 가지 않습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장세니까 실적을 좀 보고 투자한다 한다면 무난하게 뭐 시장이 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의 토론 주제가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주잖아요. 최근에 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도 많고 하지만 또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을 올려주셨어요. 도곡동 멋진남님께서 이 보톡스가 더 좋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냐, 그리고 필러가 더 성장성이 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도곡동 멋짐남님께서는 필러 쪽으로 좀 더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남자분들은 사실 이 보톡스와 필러를 구분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운영님 아무래도 종목을 아시니까 아시겠죠? 아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설명 좀 피부과에 해주세요. 한번 잠깐 가봤는데, 근데 저도 아직은 보톡스하고 필러가 좀 별 구분을 좀 못한 것으로 네. 못하고 있는데, 아 정말요? 예, 아. 예, 후자가 좀 더 상당히 그 효과가 괜찮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피부도 좋으시고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또 훌륭한 또 외모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보톡스 필러, 뭐 운영님께는 필요 없으실 예.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필러는 채우는 거고 보톡스는 좀 빼는 거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운영님께서도 필러 쪽이 좀 더 성장성 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예, 뭐 아무래도 저 후자가 최근에 좀 나온 쪽이고 네. 예, 그런 또 부분들이 약간의 부작용이 좀 덜 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성장성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게시판에 은하수님께서 휴메딕스 오늘 상한가네요 라고 하시면서 보톡스는 조금 싸고 필러는 조금 많이 비싸답니다. 네. 맞아보시면 압니다 해주셨는데 맞아보셨나 봐요. 네, 그리고 지금 휴메딕스 상한가다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이 종목 평소에 좀 보세요? 글쎄요, 좀 휴메딕스는 평소에 뭐 바이오 관련 쪽은 전반적으로 제가 보지 않는 쪽인데 특히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안 보는 주식이어가지고 네. 지금 보면은 토론방의 이야기가 좀 미용 쪽으로, 미용 바이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큰 범주에서 운효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제약바이오, 고, 스톱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어요? 예, 일단은 뭐 실적으로 봐서는 뭐 물론 제약주가 바이오주가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이 전개되거든요. 오늘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뭐 오스틴 임플란트라든가 뭐 그 메디톡스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은 메디포스트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온 종목들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좀 상승을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예상 실적을 좀 상회하는 그것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좀 끝나면서 실적 유동성이 축소가 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전개된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은 성장세에 부각되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이 있겠지만 충분히 뭐 상승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지 바이오 종목이라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 자체는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운영님께서는 약간은 조금은 신중하게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종목별로도 좀 좋으니까요. 토론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궁금증도 좀 좋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활발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요. 여러분들의 포트 진단하는 내 포트를 부탁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트 의뢰인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좀 시장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그냥. 아, 어려우시다. 예. 포트폴리오도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 시간에 연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차례차례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현대중공업이 예, 네. 19만 천 원에 20%고 예. 하나케미칼이 19,400원에 10%고 금호석유가 11만 5천 원에 15%고 삼성전기가 9만 4천 원에 15%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종목들, 지금 제가 얼핏 봐도 사신 지 오래되신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현대중공업부터 볼게요. 이 종목 작년에 사셨어요? 아니면 재작년에 사셨어요? 작년에, 저작년에 네. 사가지고 예. 네. 또 내려오기로 또 팔아봤거든요. 그래 또 아. 올라가길래 또 샀더만 또 내려와가지고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럼 이렇게. 앞서서 한 차례 파셨을 땐 수익을 좀 내셨어요? 아니 내려가길래 팔아봤어요. 아, 손해보고 손절을 했다가 팔았지. 다시 샀는데 또 아직까지 좀 힘든 국면이군요. 예, 그래가 친구가 네. 자꾸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은 네. 모르는데 나는 20일만 빠지면 팔아보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빠지는가 싶어가지고 팔았지만 또 올라가더라고. 그래 또 잡았지만 또 내려와가 지금 물리가 있고. 아, 그런 식으로. 네. 예. 지금 종목하고 거의 숨바꼭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도 볼게요. 하나케미컬, 금호석유, 좀 화학 관련주 좋아하세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좋다 해가지고 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기는 사는데 손절을 잘 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쵸. 사실 그게 손실 내고 정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는 좀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삼성전기도 테레비 보고 그때 뭐 그래 해가지고 됐어요.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 마음속을 약간 좀 들여다볼게요. 약간은 좀 내심 정하고 계신 게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점 이만하면 됐다. 나는 손절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세요?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 종목들로 좀 수익을 보고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네. 장기간에 오랫동안 가져가도 괜찮고 예. 네. 예 올라갈 수만 있으면 뭐 몇 년이라도 괜찮고 예. 영 희망이 없는 근데 대형주라 가지고 네.
뭐 부도나고 이런 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그냥 들고 가라 하더라고. 정권회사에서 그냥 아, 너무 네네. 손실이 많으니까 네. 들고 가라 하면서 그때 내가 팔라고 그러니까 네네. 정권회사에서 거기에 가는 분이 아 이거는 대형주라 가지고 손실 보고 파지 말고 네. 그냥 장기를 보고 그냥 갖고 가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가 그러면은 빠지가 또 겁나가 또 팔아붙거든요. 네. 그때 올라가길래 또 추가 매수했지만 또 내려와 봤어요. 아무래도 올해는 좀 중소형주들이 강한데 이들 종목 조금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지금요 전화 끊으시고요. 저희가 상담 이어가 볼 테니까 TV 통해서 그 내용 확인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대형주 사이즈로 좀 구성이 돼 있고요. 손실 구간에 대부분의 종목이 놓여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영양실조에 걸린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운영형님, 일단 좀 포트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이 뭐 얘기했듯이 어려울 만하네요. 보니까 포트를 보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 쪽에 썰려져 있고 또 경기 관련 종목이고 또 포트폴리오라기보다는 거의 어떻게 보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다음 하나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 같은 네. 경우는 거의 어떤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발 어떤 그 경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네.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포트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포트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식탁을 좀 차려볼 차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어디에 좀 해당할까요? 뭐 네, 밥, 반찬, 뭐 어디에 해당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 포트인데 네. 일단은 이제 굴비 쪽에 좀 많이 좀 썰려놨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굴비는 우리 식단으로 따지면 가장 메인 요리죠. 그렇죠. 메인 요리인데 메인 요리고 귀한 가장 반찬. 귀한 반찬인데 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 보면 여기 우리가 식단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굴비는 굳이 없어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은 있어야 되잖아요. 밥은 있어야 되고 또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은 따라가야 되는 거고 또 김치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기본 세팅이죠. 그렇죠. 그게. 김치. 그러면 굴비는 굳이 없어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있으면 좋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좋은 주식으로 따지면 굴비로 좀 비교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들 종목들이 물론 이들 종목들이 그 지금은 안 좋지만 굴비로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한다면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그런 음식이라는 관점에서 굴비에 좀 비교해서 가급적 반등 시점에 이들 종목들은 좀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아, 되고. 그럼 지금 굴비가 세 종목이 다 굴비인 거예요? 삼성전기, 금호석유, 하나케미칼 모두요? 네, 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굳이 네. 없어도 되는 굴비는 우리가 식단에 없어도 되는 쪽이니까 네. 반등 시점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네. 쪽에서 좀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현대중공업을 제가 밥으로 좀 비교했는데 현대중공업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좀 포함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한 종목 정도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가 네. 있는 현대중공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식단이 상당히 편식이에요. 한쪽으로 쏠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한 종목만 한 밥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굴비에 놔주셨는데 한번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지금 유일하게 밥 쪽으로 와 있는 현대중공업 지금도 사실 손실 구간이시고 보유하신 기간이 굉장히 기세요. 네. 어떻게 좀 요리를 더 맛있게 해볼까요? 예, 상당히 높은 가격에 샀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우리 그 개인 시청자분들이 샀다가 거의 원금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충분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호석유도 좀 올라왔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리스크 관리 못했다 한다 상당히 아쉬운데. 매도를 일단- 하셨다가 다시 샀대요. 현대중공업. 다시 산 겁니까? 근데 매수 단가가 상당히 19만 원대니까 상당히 높은 단가인데 네. 아마 과거에 산 것 같습니다. 1년, 2년 전에 산 것 같은데 일단 현대중공업은 뭐 1분기 실적 자체는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유사업 부분이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공업, 조선 부분 자체는 수주가 중요하죠. 수주 모멘텀이 중요한데 최근에 수주 관련 어떤 그 조선회사들 잔고를 좀 보니까 최근도 가장 저점입니다. 수주 잔고율 자체가 거의 매출액으로 따진다면 작년 연말 기준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수주 잔고가 네. 없다는 관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 잔고가 하반기 때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크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좋아진다 한다라도 올해 현대중공업에다 추정 실적이 2천억 내외, 1천억, 2천억 정도 수준의 내외라는 관점에서 실적은 제한적일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엔 삼성전기 없어도 될 만한 반찬이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는데 이 종목도 지금 좀 최근 들어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손실 구간이네요. 그렇네요. 손실폭 크네요.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죠. 삼성전기는 이미 주가가 3만 원대에서 거의 8만 원대까지 급상승했던 부분 자체는 결국은 갤럭시 S6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임이 네네. 전개되는데 1분기 실적은 무난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갤럭시 S6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가 되고 있고 판매치가 예상치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삼성전기를 비롯해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스마트 부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1분기보다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현재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기의 PER이 지금 24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8만 원 정도까지 상승할 때는 PER이 거의 40배 정도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큰 매력이 없다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반등 시점에서 매도. 조금 전에 현대중공업도 매도 목표가 한 14만 5천 원 정도. 특히 삼성전기는 개인적으로 여타 다른 종목 중에서 비해서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목표 가격을 짧게 6만 8천 원 정도 전후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 그리고 손절 가격도 6만 원 정도 전후해서 손절을 이탈한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고 손절가 삼성전기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금호석유로 가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8만 원대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10만 원 위에서 사셨어요. 예. 네. 최근에 이제 9만 5천 원 근처까지 왔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하락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떴습니다. LG화학이라든가 대한여화, 특히 대한여화 같은 경우는 120% 가까이 상승했었는데 금호석유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자체는 합성 고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종목들은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여화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가이던스가 크게 실적이 상향 조정됐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 이번에 1분기 실적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따지면 실적이 하향 조정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물론 향후에 합성 고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 자체가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금호석의 주가 상승도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던 9만 2천 원과 9만 5천 원 근처에 올라오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도하셔가지고 아마 큰 손실이 아니거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 정도 손실이니까 그 가격대에서 매도해서 오히려 이주 종목 매도하시고 최근에 조정받는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 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이 화학 업종 내에서도 종목에 대한 선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화케미칼 놔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좀 볼까요? 예, 하나케미칼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이 좀 발표가 됐죠.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70% 가까이 실적이 감소하는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쪽으로 좀 봐야 되는 회사니까 석유화학보다는 태양광 업황 자체가 지금 여전히 좀 안 좋거든요. OCI 주가 부진에서 나타났듯이. 그래서 1분기 실적 저점이 형성이 좀 됐고 2분기 이후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폭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나. 다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PBR 측면에서 낮다는 관점에서 또 하반기 때 삼성 종합화학이 편입의 합병 효과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부각될 것 같은데 올해 예상되는 수익성 지표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관점에서 제한적인 상승이 전개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18,500원과 19,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복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개별 종목들에 대한 좀 진단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약간 쏠림 현상이 나타나 있는 이 포트폴리오 조금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좀 유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바꾸면 더 맛있게 이 포트를 즐길 수 있을까요? 좀 아쉽죠. 어떻게 본다면 2주, 3주 전에 진단이 왔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저도요. 예, 그렇죠. 네. 아쉽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가 맞아요. 유동성 장세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하나케미칼이라든가 OCI는 이미 13, 14만 원대의 고점이 형성이 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뒤늦게라도 현재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로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포트 자체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안 좋은 회사들입니다. 삼성전기도 그렇고 금호석이라든가 하나케미칼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네. 실적 장세에 대비해서 일단 이들 관련 종목들은 반등 시점에서 매도를 내지는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종목 모두 다요? 예, 개인적으로 이들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들 종목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그 매매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레이딩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조금 방어적인 관점에서 내수부터 안정적인 성장주 쪽으로 네. 접근해 볼 수, 특히 이제 대형주 쪽으로 많이 썰려져 있으니까, 현재 시장의 수급 여건을 감안한다면 네.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약간 포트를 편입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네 종목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진단하면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뭐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님 지금 좀 받아 적으세요. 저희가 한 번만 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대중공업부터 가격 전략만 그러니까 다시 수정 레시피만 바꿔준다고 생각해 보시고 가격
종목 전략만 좀 한 종목씩 빠르게 좀 짚어주시죠. 예, 현대중공업 어떻게 볼까요? 현대중공업은 일단은 뭐 박스권 매매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매매라고 좀 봐야 되겠죠. 현재 13만 원 정도가 12만 5천 빠지면 12만 5천 원과 15만 원 사이입니다. 증권회사에서 목표하는 가격 현대중공업 적정 가격이 16만 원이 넘어가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15만 원 정도 적정 가격이기 때문에 네. 12만 5천 원과 15만 원 정도 매매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하반기 때 예상외로 수주가 터진다 한다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15만 원 정도를 고점으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5만 원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예, 삼성전기는 조금 전에 이미 고점은 형성이 됐습니다. 실적 자체 모멘텀이 약화가 좀 되고 있고 여타 삼성전기와 어떤 한 레벨에 있는 LG 이노텍이라든가 비교해보면 상대 가치 측면으로는 여전히 삼성전기 주가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은 갤럭시 S6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움직였는데 조금 전에 갤럭시 S6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데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도 지금 23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반등이 가격을 좀 어떻게 볼까요? 6만 8천 원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만 3천 원 정도인데 6만 8천 원이고 그다음에 금호석유는요? 네, 금호석유학은 일단은 최근에 뭐 업황 자체는 났지만 주가는 하방 경기성을 보일 것 같은데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짧게 보면 8만 8천 원 정도 목표가 좀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이 이분 같은 경우 워낙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손절 가격 제시해드려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매매하신 분들은 8만 원 정도로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쉬워요. 사실은 한 3월 달만 해도 8만 원권에서 파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삼성전기는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죠. 삼성전기가 6만 8천 원 매도 목표 가격, 손절 가격 6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하나케미칼이 안 빠졌죠?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은 19,0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대니까. 그다음에 이 종목은 그리 뭐 손절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15,500 정도를 손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존에 있던 반찬들에 대해서 좀 다시 요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비중 축소를 하거나 혹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한 10% 현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활용해보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중소형 종목들에 대해서도 잠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맛있는 반찬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점검을 해보니까 서프라이식이 나온 게 자체가 조정권인 종목이 AK홀딩스라는 종목이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지분 가치 때문에 상승했는데 최근 유가 상승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 자체가 워낙 좋게 나와서 관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가 이미 자회사에 대한 부실 부분 자체가 저가 수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좀 되면서 1분기 실적 자체가 뭐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환경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한다 한다면 최근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뭐 대한해운이라든가 뭐 중가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최근 실적 워낙 좋게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실적 장세니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조금 포트를 좀 편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포트를 맛있게도 요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총 4종목이 담겨 있었고요. 좀 다소 짭짤한 또 영양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종목군들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다시 전략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살펴볼 종목들 4종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은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목표 주가 한 15만 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하나케미칼 19,000원, 금호석유는 88,000원, 삼성전기 66,000원 정도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관련된 종목들 좀 반등시 매도고요. 그리고 중소형 실적주를 일부 편입하자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천되는 종목으로는 AK홀딩스나 KC그린홀딩스가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함께 나왔으니까요. 혹시나 이 신규로 편입할 만한 여력이 있으시면은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에 집중해 보는 동안에 오늘의 또 토론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 저변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얘기 좀 쭉 나누고 있는데요. 게시판에 글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포트폴리오를 부탁해, 내 포트를 부탁해 첫 번째 시간으로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종목 한 사람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담겨 있으니까 이 종목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그 전략을 좀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좀 올라와 있는 얘기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있네요.
오늘 여동생이 이쁜 딸을 세상에 안겨주었다고 외삼촌 됐다고 축하해주세요라고 글을 좀 올렸는데 빌리 해링턴님께서 지금 또 개인적인 사연을 좀 올려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외삼촌이면 조카가 생기신 거네요. 이렇게 좀 축하의 사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아하님께서도 축하드립니다. 함께 또 축하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도곡동 멋진남님께서 앞서서 본 이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상당히 좀 종목이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시작해 볼 시간이죠. 그 사이에 올라와 있는 종목 있습니다. 파트론인데요. 지금 3743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파트론. 앞서서 이 AP 시스템이죠. 저희가 AP 시스템도 전화 진단을 좀 해봤었는데 오늘 IT 관련된 종목들 종목 진단 신청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네요. 현재 파트론은 11,000원권 초반에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4,550원 그리고 비중이 30%신데요. 약간의 좀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한화투자증권 황정호 과장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황정훈입니다. 네, 점심시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지금 진단할 종목 파트론입니다. 약간 좀 손실 구간 놓여 있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지금 뭐 손실 구간 한 20%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 좀 좋지 못했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한 20%에서 연결 실적까지 봤을 때 한 50% 정도 안 좋게 나왔었는데요. 여기 뭐 파트론 스마트폰 부품주의자 이제 카메라 모듈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업체인데, 일단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실적은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6 뭐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어쨌거나 2분기부터는 그 실적 반영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차차 좀 나아진다 관점입니다. 다만 여러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들이 목표가를 죄다 이제 하향을 했었어요. 한 2만 원대에서 한 15,000원대로 이제 목표가를 많이 하향했고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의 실적도 개선은 되지만 갤럭시 6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강하게 빠른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지금이 바닥권이고 차차 회복을 한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뭐 보유 관점이고요. 지금 뭐 오늘 뭐 재차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전저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전저점을 깨지면 안 되겠습니다. 11,000원 종가로 11,000원 정도를 좀 비중 축소 라인 여기에 깨지면 비중을 좀 축소한다 관점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면서 여긴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관점에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13,000원 정도 구간 13,000원을 저항가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13,000원 여기서 좀 비중을 1차로 좀 줄여내시는 가격으로 보시면 좋겠고 2차적으로도 한 14,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이고 특히 전면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LG G4라든가 그런 분위기들 전면 카메라 모듈의 화소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때 단기적으로 일단 11,000원 손절가 13,000원 1차 목표가 14,000원 한 2차 목표가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론 지금이 좀 바닥권이다. 조금 더 반등의 여력을 보고 계십니다. 13,000원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장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제약 바이오인인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분의 포트폴리오 쭉 다 봐드리니까 약간 삐지신 분위기도 약간 느껴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종목 진단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이오주 가운데서요. 메타바이오메드 올려주셨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상당히 좀 활발하게 남겨주고 계시는 B형 여자, AB형 남자. 누굴까 좀 궁금하네요. B형 여자. 제 친구들 중에 B형 여자가 많은데 성격 좋죠. AB형 남자는 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올려주신 글 메타바이오메드 5,100원에서 매수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20%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한번 시세 볼까요? 와, 지금 증시 타파 종목 진단 신청이 들어온 종목이 한눈에 지금 있는데 저는 바로 이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기분 좋으시겠어요. 상한가 잘하면 상한가 가겠습니다. 와,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분 계속 좋으셨을 것 같아요. 5월 7일부터 지금 이게 며칠째입니까?
자그마치 8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네요. 차트 보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차트 일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5월 달 들어서 보이세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매수 체결 굉장히 좀 잘하신 우리 좀 실력을 갖추신 B형 여자, AB형 남자님께서 올려주신 메타바이오메드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종목 지금도 수익이 상당히 좀 큰데요. 더 큰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예, 뭐 지금 시장의 관점이 이제 중국의 소비 관련주이고 특히 이제 뭐 그 대표 업종으로서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 이게 뭐 가장 뭐 주도주이고 주도 업종이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지난주로 거의 다 끝났지만 대부분 그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고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여전히 주도 업종으로 갈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뭐 그거에 또 대표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중국의 이제 그런 의료기기와 관련된 중국의 의료기기 특히 충치 치료, 이빨 충치 치료와 관련된 그 의료기기를 이제 수출한 업체인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종 업계의 평균 퍼라든가 PBR 했을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된 국면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는 분명히 좀 고평가인데 올해의 예상 실적과 뭐 내년에 그래도 좀 예측이 되는 실적 그리고 또 동종 업계의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10,000원에서 조금 더 고평가 부분까지 간다면 한 15,000원까지도 여력이 분명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가격대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5,000원대 잡으셨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10,000원에서 1차 좀 비중 축소, 15,000원까지 2차 이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전화 연결 좀 더 도와주세요. 네. 네.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지금 7,000원권 중반인데요. 10,000원도 가능하고 15,000원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B형 여자, AB형 남자님 부럽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지금도 좀 수익 보고 계신데 앞으로도 꾸준히 더 수익 키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진단 그리고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심심타파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종목 얘기, 포트 얘기 약간 좀 내려놓고요. 이제 좀 사람 사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제가 사진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네. 오늘 좀 이야기를 할 내용은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향수입니다, 향수. 향수. 그리고 두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두 번째 힌트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죠. 두 번째 힌트는, 네, 맞아요. 장미꽃입니다. 지금 좀 아시겠나요? 게시판 좀 볼까요?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곡동 멋진남께서 저 AB형인데 성격 좋고 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AB형은 그럼 성격이 좋은 걸로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럼 마지막 힌트 좀 드릴까요? 아직 안 올라와요. 제 힌트가 좀 어렵나요? 마지막 힌트 사진 띄워주세요. 네, 마지막 와, 강렬하죠. 이 점심시간에 뒤숭숭하게 강렬한 사진, 네, 입술 사진. 네, 마지막 힌트는 키스입니다. 바로 오늘 5월 18일은요, 성년의 날입니다. 오늘 아마 이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성년의 날과 관련된 기사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년의 날, 사실 저도 이 성년의 날이 굉장히 좀 오래됐기 때문에 언젠지 날짜가 좀 가물가물한데 보니까 이 성년의 날은 딱 날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5월 셋째 주 첫 번째 월요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년의 날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재미있는 또 유래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년의 날 좀 어떻게 이 날이 좀 만들어진지 알고 계세요?
저는 이 성년의 날이 좀 약간 서양 분위기가 나서 서구에서 온 문화인가 했는데요. 아니래요. 우리나라의 이 고종 때 만들어진 날이랍니다. 고종 광종 때요. 세자인 유에게 이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이 기념일로 삼았다라는 부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고려 광종 때가 963년이니까 지금 벌써 1000년이 넘은 그런 긴 역사를 가진 이 날입니다. 이 성년의 날과 관련해서도 또 나라마다도 상당히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성인의 기준이 만 19세죠. 그런데 이 성인의 기준이 나라마다 굉장히 좀 다르대요. 보면은 유럽 쪽에서는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21살이고요. 네덜란드는 2살 더 많습니다. 네덜란드는 23살이래요.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얘기가 다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왕족과 평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반 시민이요. 일반 시민의 이 기준이 다르답니다. 왕족 같은 경우는 만 18세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나라마다도 성년의 기준이 좀 상당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년의 날 혹시 기억나세요? 사실은 안타깝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날 뭐 했는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의 성년의 날 또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은하수님께서 오늘 시청에서 성년 의례 행사도 많이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행사도 많고요. 또 이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날이 또 대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응답하라 칠봉님께서 오늘 성년의 날이었군요 하시면서 하도 오래돼서 신경 안 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좀 깜빡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또 여러 가지 기사를 찾으면서 또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성년의 날에 선물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제가 앞서서 드린 이 3가지 힌트, 향수, 장미꽃, 키스, 이 3가지가 성년의 날에 주는 대표적인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성년의 날에 받기 싫은 선물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파요.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바로 종이학입니다. 이제 좀 아무래도 물질이 먼저인가 봐요. 마음보다는 또 물질적으로 좀 쏠리기 마련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 요즘에는 또 손편지가 굉장히 좀 드물기 때문에 손편지의 중요성이나 정성이 좀 더 높게 평가받잖아요. 이 종이학도 그 정성을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증시에도 이 올해 성년의 날 20년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1996년에 상장된 종목들, 오늘 성년을 맞이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 수가 한 2,000개 정도 되죠. 이 가운데 20년 된 성년이 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뭐 맞춰주셔도 되고요. 지금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년의 날을 맞이한 종목이요. 네, 유가증권 시장에 총 56개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좀 알만한 종목 이야기 드리면요. SK 하이닉스가 바로 1996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위해서 또 성년의 날 선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뿐만 아니라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도 있어요. 이 MH 에탄올 뭐 이런 종목 오늘장에서 또 강세 흐름 나타내는 이 종목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또 성년의 날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이 성년의 날 때 형님하고 감자탕에 소주를 먹었다고 도곡동 멋진남께서 이야기를 좀 올려주셨네요. 네,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 성년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또 종목들을 발빠르게 좀 올려주고 계신 분들이 좀 있죠. 종목 진단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알아볼 종목은요. 네, 필명 0778님께서 올려주신 YD 온라인 좀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5,150원에 30% 비중으로 좀 담고 계신데요. 현재 주가 움직임 보시면 최근에 그다지 좀 움직임이 좋지가 못했네요. 5거래 연속해서 하락하고요. 오늘도 밀려납니다. 1% 정도 조정받으면서 현재 5,350원권 기록하고 있고, 이달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별로 안 좋네요. 그래도 지금 힘내세요. 0778님,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혹은 앞으로의 좀 반등이 기대되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정훈 과장님. 네. 네. 예. YD 온라인 YD 진단해 주세요. 예.
5,150원에 30% 비중으로 좀 들고 계신데요. YD 온라인이 이제 원래 이제 일반 게임 업체였다가 2013년도부터 이제 모바일 게임 업체로 이제 바뀐 이후에 실적이 한번 흑자가 냈었다가 또 작년에 또 적자가 났고 올해 1분기에 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업체로 변신을 했지만 좀 이렇다하게 소득은 좀 못 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난달에는 위메이드로의 이제 합병설이 있었고 이제 사실 물건이었고 그 전달에는 또 중국 게임 업체의 인수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수설은 계속 들리는데 사실 무근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인수설 그 인수와 관련된 그런 M&A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한 10월쯤에 최대 주주가 6,000원대에서 좀 지분 매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좀 목표가는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라인 최대 주주가 매각했던 이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지 라인은 5,000원 정도로 잡으면서 새롭게 들리는 좀 그 M&A 뉴스를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30% 가장 많은 비중을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요. 실적이 지금 계속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NHN 그 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웹툰이라던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 런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좀 여기서 크게 주가 상승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0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하고 목표가는 6,000원으로 대응하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M&A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에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과 관련된 뉴스를 좀 꼼꼼하게 시청자분이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얘기 좀 들어볼까요? 성년의 날 굉장히 좀 여러분들의 성년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세요. 대학교 때 과대표 형님께 장미를 받았다고. 형님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형님께 장미꽃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 솔로들끼리 술을 굉장히 또 많이 드셨다고. 왜 성년의 날에 이렇게 풋풋하고 분홍분홍 이렇게 좀 설렘설렘 하는 사연들이 올라오면 좋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기억 없으신가 봐요. 사실 저도 기억이 없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지금 또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한 종목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짱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제니공주님 종목 보겠습니다. 파미셀입니다. 오늘 파미셀 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20%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종목 어디 있나요? 네, 파미셀 찾았습니다. 1.38%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4,050원 기록 중입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셨나요? 섰다 한번 볼까요? 최근에 샀는지 아닌지 차트를 보고 요즘에 5월달 내내 이렇게 4,000원 근방에서 움직여서 아무래도 이달에 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진단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황 과장님. 예, 네, 파미셀은 어떻게 할까요? 네, 20% 비중 갖고 계신데요. 역시나 이제 뭐 중국 소비와 관련된 화장품이자 바이오 업체입니다. 이게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그 줄기세포가 좀 뭐 함유된 화장품이 지금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인데요. 그런 성장성에 대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그런 중국 소비 관련주로서 앞으로 뭐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긴 한데 아까 메타바이오베드와는 반대로 좀 실적이 좀 더 부진한 상태입니다. 좀 3년 연속 적자이자 좀 뭐 매분기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실적도 좀 고려를 한다면은 4,500원 이상의 좀 상승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4,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중국의 그런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의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실적이 지금 그 이상 4,500원 이상의 주가를 커버하기에는 좀 고밸류 상태이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4,500원을 목표가로 좀 보시겠고요. 일단 뭐 저항가는 밑에 이제 지지선이 자리 잡고 있는 한 3,800원 라인 여기를 이제 뭐 1차 좀 비중 축소가이자 좀 저항선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제니공주님의 이 파미셀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증시타파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저 이제 좀 긴장을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점심시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봤는데요. 오늘 성년의 날 주제로 또 이야기를 재밌게 좀 나눠봤었죠.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주들도 보고 포트폴리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들에게 바치는 책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글귀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아프고 불안하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증시타파 오늘 시작입니다. 아마도 아름다웠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도 놀러오세요.